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B형 10월 12일 날 봤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엑셀에서 하셔야 되는 거는 시트 이름을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트 이름 변경을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이렇게 이름을 변경을 하셔야 되고 요 각각 1, 2, 3 작업의 A열의 연러비는 1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1번과 2번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제1작업에서만 행의 높이를 좀 조절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모양이 좀 이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1작업에서 1행부터 3행까지 행 높이는 30으로 바꾸고요. 4행부터 20행까지는 행 높이를 20으로 바꾸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시트 이름을 바꾸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트 이름을 바꿀 때는 여기 아래쪽에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시트 1, 2, 3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시트 1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제1작업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제1작업, 그다음 시트 2에서 제2작업, 그다음 시트 3번에서 제3작업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약 시트가 모자르다라고 하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더하기를 눌러서 시트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제4작업에 해당하는 차트 작업을 할 때 제4작업이 나오기 때문에 제4작업은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각각 A열의 연러비를 다 1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모든 시트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쪽이 그룹으로 떠요. 여기가 이렇게 그룹으로 나오잖아요. 이럴 때 이 A열의 연러비를 한 번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1을 눌러주시게 되면 A열의 연러비가 한 번에 1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눌러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까 그룹이라고 있었던 게 없어졌죠. 그리고 제1작업, 2작업, 3작업에 A열의 연러비가 다 1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해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만 제1작업에서만 행의 높이를 좀 조절을 할 거예요. 1행부터 3행까지는 행 높이를 30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바꿔주시고 4행부터 20행까지는 행 높이를 20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셔야 되죠. 우리가 저장을 할 때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요 찾아보기에 들어가 주셔서 요 문서라고 하는 폴더 안에 ITQ 폴더 안에 꼭 저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ITQ 폴더 안에 본인의 수험번호 8자리에다가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 윗부분에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이 계속해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차트 다 마무리실 때마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고 최종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답안 전송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창을 조절을 한 다음에요. 1작업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작업의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내용이 B4부터 여기 보면 J 14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모든 데이터의 서식의 글꼴은 굴림의 11이고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이고 나머지는 가운데 그리고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 얘를 눌러서 홈에 가서 글꼴을 뭐로 바꿔주시냐면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눌렀을 때 아무데나 눌러도 굴림으로 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해주시고 나면 B4부터 J14까지 내용이 있었던 거니까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테두리를 한번 넣어주세요.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는 먼저 필드명을 먼저 입력을 해놔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먼저 사원 코드 그리고 연러비는 여러분들이 내용에 따라서 연러비는 바로바로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좀 좁은 것 같다 그러면 좀 넓혀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너무 작게 하지 마시고 사원명, 부서, 직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기본급
기본급하고 밑에 보면은 기본급하고 밑에 단위원이라고 나와 있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를 입력을 하실 때는 우리가 뭐를 누르고 입력하셔야 돼요? 그쵸? Alt키하고 엔터를 눌러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Alt키하고 뭐를 눌러야 돼요? 엔터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Alt하고 엔터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나서 가로 열고 단위 땡땡 원. 그죠? 그다음에 탭을 눌러 주시고 급호 수당 그 다음에 Alt 엔터를 눌러주신 다음에 단위 땡땡 원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순위 그리고 수령의 그리고 원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높이가 지금 글씨가 다 안 보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사행하고 오행하고 요 경계선 있죠.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너비가 좀 작은 부분은 이렇게 조절을 좀 해놔 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놔 주시고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는 이제 아래로 쭉 열 단위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면 병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3행에 한 칸, 두 칸, 세 칸이 병합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병합을 할 때는 병합하고자 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우리가 홈에 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건너뛰어서 요 부분이 또 병합이 됐죠. 요 병합이 요 부분이 지금 병합이 됐는데 병합을 해주시면서 X자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X 넣어줘야 되죠. 요거는 우리가 어디 셀 서식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테두리 나오죠. 테두리를 요 X를 눌러 주셔야 돼요. 양쪽을 이쪽과 이쪽을 눌러 주셔서 X 모양이 나오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세 칸이 또 합쳐졌죠. 요 세 칸을 이렇게 합쳐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 주시면 되겠죠. 마케팅 부서에 수당 가로 열고 단위 땡땡 단위 땡땡 원 합계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4원 코드 그리고 급호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평균 수당 단위 땡땡 원이다. 그죠? 그리고 대리의 수 이렇게 입력을 해놔 주시고 여기 이제 내용을 쭉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 여기서 꼭 하셔야 되는 게 이쪽에 보면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정렬을 오른쪽으로 정렬해 주시고 요 천단위 기호를 눌러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시고 홈에 가서 우리 천단위 쉼표 스타일 있죠. 눌러 주시고 오른쪽 정렬도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입력이 이제 다 됐어요. 요 안쪽에 요쪽과 요쪽이 좀 진한 선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맨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나면 이제 문제를 우리 보시고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도형 육각형 그려야 되겠죠. 도형을 삽입에 들어가서 육각형 도형에는 육각형을 우리 여기에 있는 1행의 중간부터 요 2행의 요 중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주세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는 거고 그려서 쭉 당겨 주시면 지열의 중간까지 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고 일부러 저희가 요 1행부터 3행까지 행높이를 이렇게 넓혀놨기 때문에 딱 붙여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여기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도형 채우기를 노랑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림자가 여기 있죠. 이 그림자 빠뜨리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그림자를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에 가야 하지만 글꼴을 굴림으로 바꿀 수 있죠.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를 24로 바꿔주신 다음에 글자색은 검정이에요. 검정에 굵게 그죠? 검정의 굵게를 눌러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홈에서 굴림, 굵게 24 검정 바꿔주시고 이 정렬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 가운데 수직 수평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가운데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굴림, 진하게 24 굵게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10월 이렇게 내용을 바꿔주시면 되죠. 급여, 지급, 내역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게 되면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굴림으로 한 번만 더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요 도형을 만들어 주실 때 그림자 넣는 거, 그쵸? 그림자 넣는 거, 그거만 빠뜨리지 않고 해주시게 되면 틀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셀의 결제란을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요 결제란을 만들 때는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내용이 없는 칸에다가 4칸의 2줄이죠. 4칸의 2줄을 만들어 주시고, 홈에서 여러분들이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를 아예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놓고, 맨 첫 번째, 요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칸을 선택을 하셔서, 반을 줄여요. 반을 줄여 주시고, 또 행 높이는 좀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모양이, 요 높이가 맞아야지 예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칸은 병합을 해서 가운데를 맞춰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이 지금 결제예요. 내용이 뭐다? 결제 하고 엔터 눌러주시고, 담당, 대리, 그 다음에 팀장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글씨체도 여러분들 뭘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 굴림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정렬이 가운데 정렬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복사하기 전에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범위를 지정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우리가 갖다 놔야 되는 이곳에다가 놓고 우리 여기 홈에 보면은 붙여넣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에서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뭐로? 그림으로 이렇게 눌러서 배치를 시켜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놔 주시고, 원본을 삭제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본을 삭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홈에 가면 요 지우개 있죠? 지우개에서 모두 지우기를 눌러주게 되면 글씨도 지워지고 테두리도 지워지고 한꺼번에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지우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모양을 좀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문제를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B사부터 J4까지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또 컨트롤 키를 눌러서 G14, 그 다음 I14는 주황으로 칠해래요. 그래서 이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색깔을 뭐로 바꿔요? 주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주황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 여기가 H14셀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나오게? 사원 코드가 나오게끔 선택 표시되도록 작업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커서를 여러분들이 이 사원 코드라고 나와 있는 이 칸에다가 놓고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면, 유효성 검사는 어디에 있어요? 데이터에 가면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나와 있는 곳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제한 대상이 목록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록으로 되어 있고, 요 원본에다가 사원 코드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B5부터 B12, 여기 문제에 이렇게 B5부터 B12를 하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에 원본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버튼이 생겨요. 여기서 GA-524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셀 서식 G5부터 여기 G5부터 G12, 여기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누구 뒤에 숫자 뒤에다 뭐를 붙여라? 호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 서식에 들어가서 셀 서식에 들어가 주셔서 요 표시 형식 있죠. 숫자니까 우리 누구 누르면 돼요? 샵 심표 샵 0을 선택을 하셔도 돼요. 이걸 눌러도 되고 그냥 0만 눌러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요 샵 심표 샵 0으로 하고요. 뒤에다가 큰 따옴표 하고 호를 넣도록 할게요. 호. 그러면 위에 이렇게 30호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30호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25부터 22, 이 부분이죠. 여기에 이름을 뭘로 지정을 하라고 했냐면 직위로 이름을 정의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이름 정의를 할 때는 우리 어디요? 여기 이름 상자예요. 이 이름 상자에다가 클릭을 하고 적어주시는 거예요. 직위, 그리고 뭐를 눌러준다?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뭐로 나와야 되냐면 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일단 저장 버튼을 좀 눌러놔야 되겠죠. 제1작업의 내용을 입력을 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은 지금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함수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먼저 우리가 여기 밑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해결을 하고 요 조건부 서식을 해결을 하고 2작업, 3작업, 4작업을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기본급이 30만원 이상인 행 전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범위를 어디를 지정을 해야 되냐면 행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쪽에 아직 함수 문제를 풀지 않아서 순위라든가 수령액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도 어떻게 돼요? 기본급에 해당하는 전체 행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범위를 같이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 세규칙이죠. 세규칙에 들어가면은 여기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나오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뭐가? 기본급이 요 기본급 예죠. 요 기본급이 요 기본급이라고 나와 있는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급이라고 나와 있는 셀을 선택을 하면 F5라고 하는 절대참수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F4를 몇 번을 눌러주셔야 되냐면 2번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F4를 몇 번을 눌러요? 2번을 눌러서 얘를 뭐로? 열이 절대참조인 혼합참조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열은 바뀌지 말고 이 행번호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 이상? 얘가 이상 300만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이에요. 그죠? 300만원 이상인 서식에 들어가서 굵게 그 다음에 뭐로 바꿔야 돼요? 글자 색깔을 파랑으로 이렇게 파랑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죠. 300만원이 넘어가는 거에만 파란색으로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2작업, 3작업, 4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우리 2작업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2작업은 요번 10월 달에는 2작업이 필터 및 서식이 나왔습니다. 그죠? 필터 및 서식이 나왔어요. 이거 말고 정렬 및 부분합이 있었죠? 우리가 11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렬 및 부분합도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제1작업 시트에 가서 B4부터 H12까지를 복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2작업에 어디 셀? B2예요. B2. 여기를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여러분들이 모두를 먼저 안 하고요. 열너비를 좀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들어가서 뭐를 눌러준다? 모두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먼저 바꿔놔 주시고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국어 필터는 AND라는 조건과 OR이라는 조건이 있죠. AND라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조건이 있다? OR이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 AND는 같은 행, OR은 다른 행이에요. AND는 뭐뭐이고 뭐뭐이면서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OR은 뭐뭐이거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국어 필터를 하면 안 되겠죠?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기가 가장 이거 나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OR입니다. 이거 나라고 했어요. 지기 그죠? 네모 쳐야죠. 필드명이야. 네, 수당 얘가 필드명 1000원 이하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사업명, 지기, 급호, 수당만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건을 어디에다가 B14에다가 써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필드명을 가져올 때 는 지기 여기에요. 클릭하고 엔터. 그 다음에 다시 옆에 는 수당 단위원 클릭하고 엔터. 그럼 나와 있죠. 그렇게 나와 있으면 지기가 뭐다? 과장이다. 과장. 이거 나라고 했기 때문에 옆에다 쓰면 안 되고 아래에다가 100만원 이하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원 이렇게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OR이기 때문에 다른 행에다 써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조건을 써놓고 저는 테두리를 한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지기가 과장이거나 수당 단위원이 100만원 이하인 데이터를 추출하시오라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써놓은 조건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뭐이거나 라고 나온다라고 하면 얘는 OR 조건. OR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어디에다 써야 된다? 다른 행에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건은 다 됐고, 그럼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원본을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데이터에 가야지만 고급이 있죠. 요 고급 필터 눌러주신 다음에 장소가 복사 위치가 B18이니까 다른 장소의 복사를 눌러주셔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목록 범위는 이미 범위 지정하고 들어가서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조건 범위는 어디다? 우리가 아까 이렇게 열심히 써놨던 곳이 조건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B18이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복사 위치 여기는 어디가 돼야 된다? B18이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사원 코드는 필요 없어요. 사원명은 있어야 되고 부서도 필요가 없고요. 직이 있어야 되고 기본급이 필요가 없고 급포하고 수당이 필요해요. 그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맞춰야 돼요. 사원명 여기 있죠? 직이 그죠? 직이 급포 수당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것만 남겨두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왼쪽으로 밀기 그럼 밀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글자가 안 보이면 열너비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업명과 직위와 급호와 수당만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제 필터링이 다 된 거고 그 다음에 요 2번에 보면 표서식을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 고급 필터의 결과셀이라고 하는 걸 여기를 말하는 거죠.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을 하래요. 그럼 채우기 없음은 홈에 가서 요 도형 채우기를 채우기 없음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표 스타일 요 표 스타일 표서식에 들어가서 보통 몇 번으로 바꿔라고 했냐면 스타일 6번으로 바꾸라 그랬죠. 머리끄랭 줄무늬에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서식에 들어가서 중간 보통 6번이면 요거예요. 그죠? 파랑 표 스타일 보통 6이라고 나와 있죠. 눌러주고 그대로 그냥 하게 눌러주시면 돼요. 머리끌 포함하시는 겁니다. 이거 체크 풀면 안 돼요. 그죠? 그대로 놔두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머리끄랭 줄무늬행은 적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까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2 작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그다음 이제 제3 작업으로 가볼게요. 제3 작업은 이제 피벗 테이블이죠. 요 피벗 테이블 말고 정렬 및 부분합도 있습니다. 요 정렬 및 부분합에 대한 거는 우리가 10월달, 9월달 기출문제를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1월 시험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렬 및 부분합도 함께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피벗 테이블 한번 볼 건데 제1작업에 여기 있는 시트 B4부터 H12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복사하는 게 아니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 눌러주셔서 어디 기존입니다. 어디에 요 커서가 여기 위치에 이렇게 깜빡거리고 있죠. 여기서 제3작업에 어디 B2예요. 2작업과 3작업은 다 B2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B2를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요 화면이 이렇게 나오면 문제를 이제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 우리가 피벗 테이블에서는 꼭 뭐를 알아야 된다? 행, 그쵸? 열, 갑의 순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요 행열, 갑의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게 행이다? 얘가 행, 급호가 열, 부서. 그 다음에 사업명의 개수와 수당의 평균이 뭐가 된다? 갑이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문제를 받으면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놔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럼 먼저 급호. 여기 있는 급호를 행에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 행 레이블에다가 급호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지금 부서. 요 부서라고 하는 걸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열에다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열에다가. 그래서 열 레이블을 뭐라고 써야 된다? 부서라고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사업명의 개수를 요 값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수당
수당 단위원의 요거를 평균을 여기 아래에다가 이렇게 갖다 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떤 순서대로 행, 열, 값 순서대로 디자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근데 합계가 여기 보면은 수당 있죠. 요 수당이 단위원의 뭐예요? 평균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합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함수명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여기 평균. 근데 평균으로 바꾸고 나면 여기 이름이 다르죠? 평균 수당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 안에다가 단위 땡땡원을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요 이름 함수명이 바뀌면 단위가 빠지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갔죠. 네, 그러면 이제 1번이 잘 됐고 2번에 보면 급호를 그룹하라 그랬어요. 급호가 여기 있죠. 얘네들을 그룹화를 하래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룹을 하라고 했냐? 이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눌러주시고 여기에 시작은 지금 뭐예요? 6이에요. 끝값은 얼마냐면 35예요. 여기 있는 6이 요게 시작값. 그 다음에 요 35가 요 끝값이 되는 거고요. 요 단위라고 하는 거는 16에서 6 빼면 10이죠. 그래서 여기 단위값은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딱 바뀌죠. 이렇게 해서 바뀌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은 부서를 정렬하래요. 부서를 어떻게? 여기 보면은 미래 전략이 먼저 와 있어요. 그죠? 미래 전략이 먼저 와 있기 때문에 내림차순이에요. 그럼 미래 전략, 마케팅, 경영기획. 그죠?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해놔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 4번에 있는 레이블이 있는 셀병함의 가운데 맞춤과 그 다음에 요 부분과 여기 레이블이 있는 셀병함 가운데 맞춤 적용과 빈 셀에다 별 2개 행의 총합계 지우라고 하는 거는 피벗 탭을 어디에 들어가서 바꿔야 된다? 옵션이에요. 이 옵션에서 3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피벗 탭을 옵션에서 몇 가지? 3가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피벗 탭을 옵션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이 가운데 맞춤. 빈 셀에다가는 별을 몇 개 넣어요? 하나, 2개. 그리고 요약 및 필터에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면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말래요. 그러면 이쪽에는 내용이 없어집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여기 안에 있는 요 숫자가 천단의 기호가 들어가고 요 별별별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운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나머지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천단의 심표 스타일과 가운데 정렬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범위를 요렇게 지정을 하시고 홈에 가서 심표 스타일과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결과를 보고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3, 천단위 기호 들어갔고 2, 90만원 3 맞죠? 그죠? 이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다 됐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놔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일 작업에 다시 가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그래프에 있는 뭐를 만들어야 돼요? 요 차트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더 차트 작업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요 1, 2, 3번이 한 세트라고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맞대요. 제일 작업 시트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고 만든 다음에는 새 시트를 이동해서 제4 작업으로 이름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범위를 어디를 지정을 해야 되느냐. 요 범위를 보실 때는 우리가 어디 부분? 요 가로축을 보고 범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로축에 있는 내용하고 여기 나와 있는 범례. 그죠? 전용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누가 되는 거야? 사업명이 될 거고 여기 급호 있고 수당 있잖아요. 이 부분이 차트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드명을 포함해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급호하고 수당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삽입에 우리 차트 세로 막대형에 있는 요 첫 번째 거 얘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 사람 이름이 2, 4, 6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8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이동하기 전에 여기 있는 차트 필터를 통해서 요 깔때기 그림 있죠? 얘를 통해서 전용어 있어야 되고 구슬기 있어야 되고 임의자 있어야 되고 유체민이 빠졌어요.
정동아, 김민우, 정직한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양혜정이 없습니다. 그죠? 요걸 눌러주시고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둘레 6명이 나와요. 이럴 때 우리가 차트 디자인에서 맨 끝에 뭐를 눌러서 차트 이동 새 시트에 들어가서 이름을 제 4작업으로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요. 시트가 이렇게 맨 앞에 나와요. 그런데 시트는 어떤 순서대로 제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순서대로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제4작업을 맨 끝으로 이동하셔야 돼요. 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끌고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제 1, 2, 3, 4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 요거 꼭 맞춰져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시 가서 위에서부터 이제 문제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1, 2, 3번은 다 됐고 이제 4번 레이아웃을 요 차트의 레이아웃을 3번으로 바꿔주고 스타일을 1번으로 바꿔주래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영역은 차트 영역은 지금 차트 영역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차트 영역은 홈에 가서 글꼴을 뭐로 바꿔줄래요?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를 11로 크기가 11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채우기 효과를 바꿔주라고 했고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서식 가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에 요 질감을 요 파랑 박엽지. 그죠? 요걸로 바꿔주시고 안에 있는 그림 영역은 눌러서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5번까지 해결을 해주시고 6번은 차트 제목을 지금 바꾸라 그랬죠. 그래서 이 차트 제목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뭘로 하라 그랬냐면 굴림의 굵게 20이고 채우기가 흰색 배경 1 테두리예요. 그래서 요 서식에서 채우기를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테두리라고 하는 건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주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빠뜨리지 마세요. 채우기 흰색, 도형 채우기 흰색, 그 다음에 테두리보다 도형 윤곽선을 뭐로 바꿔준다? 검정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홈에 가서 글꼴은 굴림으로 되어 있고요. 크기를 20, 그리고 굵게,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용을 지우고 미래 전략 요거를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글씨체가 요 한국어 입력기로 되어 있어야 글씨가 파란색으로 안 나옵니다. 그죠? 미래 전략 그 다음에 그죠?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경영, 기획의, 수당, 내역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목도 다 바꿨고요. 이제 7번에서 지금 뭐를 하라 그랬냐면 수당 계열의 차트 종류를 수당이면은 법례 보니까 요 주황색이네요. 그죠? 수당 계열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서 요 수당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에 무슨 축으로? 보조축으로. 수당이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 뭐로 바꿔야 돼요? 보조축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계열을 요 계열의 여기 표식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예요. 요 부분. 요게 요 동글동글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표식입니다. 이거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계열 서식에 들어가 주시면은 요 채우기의 표식이 나와요. 그래서 표식 옵션을 뭐로 바꿔야 된다? 네모의 크기 10 알려줬죠. 네모의 크기 얼마로 바꿔라? 10으로 바꿔줘라 라고 했었죠. 요걸 바꿔주시고 그러면 네모로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놓치면 안 되겠죠. 레이블 값은 지금 어디냐? 어디에 있냐? 요쪽에 있네요. 요쪽에. 그러면 이 부분을 눌러서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그죠? 더 눌러서 우리가 요 플러스에 가면은 데이터 레이블이 나와요. 레이블의 어느 쪽? 오른쪽이에요. 그죠? 오른쪽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또 해야 되는 게 눈금선이 여기죠. 요 눈금선의 스타일을 뭐로 바꿔라? 파선이에요. 그래서 눈금선을 클릭하면 여기 동글동글 나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눈금선 서식이 나오죠. 여기서 대시 종류를 뭐로 바꿔준다? 파선. 요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바꿔주시고,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요 3개 가서 색깔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축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요 축을 조절을 해서 좀 축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요 기본 축은 0호서부터 35예요. 그럼 건드릴 게 없어요.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쪽에 나와 있는 보조축은, 지금 보조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0이고, 얼마씩 커졌냐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30만원씩 커졌어요. 근데 우리 거에는 지금 보면은 20만원씩 커져 있잖아요. 그리고 메뉴에 있는 값은 180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180이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 단위만 축서식에 들어가서 주 단위를 얼마로 바꿔야 된다? 이거를 30만원으로 바꿔야 돼요. 일시, 백, 천만, 10만.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밑에가 이렇게 30만원씩 커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밑에가 여기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쪽은 0으로 나와 있고 이쪽은 하이픈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그대로, 그러니까 변경할 게 없어요. 요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 거는 회계의 기호가 없는 거죠. 서식이 0으로 되어 있는 거는 숫자 서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변경을 안 해도 됩니다. 네, 법례명을 바꾸래요. 법례명은 이거죠. 요거를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셔서 우리 어디로? 데이터 선택입니다. 가서 요 수당을 지금 한 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2줄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하고 편집에 들어가서 그대로 써주세요. 단위 땡땡 원이다.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를 넣어줘야 돼요? 여기에 지금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요 부분에, 그죠? 그래서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에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요 정도로 오게끔 해주고, 요 노란색 조절점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 색깔은 요 도형서식의 요 스타일 있잖아요. 요 스타일에 들어가서 맨 첫 번째 걸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홈에서 글꼴은 상관이 없어요. 정렬만 가운데 해주시면 돼요. 최대 수당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쪽 부분에 여기 보면은 이쪽 부분 가로축에 보면은 검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부터 여러분들이 서식을 검정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눌러서 검정, 여기 보조축도 눌러서 검정,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요 가로축도 뭐로 바꿔준다? 검정으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가 너무 얇아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두껍죠?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요 계열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요 간격 너비를 70 내지 75%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너비가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색깔에 관련된 거에서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라고 나도 빨간색이다?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시험을 다 보고 나서 답안 파일이 공개가 되니까 그때 빨강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 시험지에서는 빨강인지 검정인지, 그러니까 빨강인지 뭐 노랑인지 알 수가 없어요. 흑백 시험지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에 나와 있는 색상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죠? 그걸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우리가 1작업에 가서 함수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함수 문제를 6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순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수당의 내림차순 순위를 몇 등까지 표시를 하래요? 1등부터 3등까지 내림차순에 주목해야 되고 1등부터 3등까지를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이래요. 그러니까 요 수당의 순위가 1등이면 1로 나오고 2등이면 2로 나오고
3이면 3등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랭크라고 하는 거는 순위 때문에 수당의 순위를 구해야 되니까 나온 거고 if 함수는 1, 2, 3이 나오느냐 공백이 나오느냐 그래서 if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if를 한 번을 써서 이용해서 사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1부터 3까지의 수의 범위가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3 이하에 해당하는 수의 범위가 1, 2, 3이잖아요. 그래서 랭크를 구한 결과 요 순위를 구한 결과가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참값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짓값에 가서 공백으로 나오게 하면 되겠죠. 그럼 순위가 1등인 사람 1 나오고 2등 사람 2 나오고 3등이라는 사람은 3이 나오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추르값에 랭크를 한번 또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서 if 함수에 들어가서 우리가 if 함수에서 이 로지컬 테스트라고 하는 조건식은 셀 주소, 부동어, 값의 순서대로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rank.eq 가로를 열고 뭐가 요 수당이 어디에서 요 수당 전체에서 여기죠. 얘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랭크 하면 딱 떠올라야 돼요. 절대 참조다. 내림이면 생략, 오름이면 끝에 뭐 적어야 돼요? 1을 적어야 된다라는 거. 요 순위를 구한 결과가 몇 등까지만? 3등까지만. 1, 2, 3등까지는 요 추루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야. 근데 추루로 갔을 때 1등은 1, 2등은 2, 3등은 3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추루값에다가 1을 쓰거나 2를 쓰거나 3을 입력하면 안 되고 랭크를 한번 또 적는 거예요. 이렇게 요 수당 전체에서 그러면 열대 참조해야 되겠죠. 그러면 추루가 돼서 1등으로 온 사람은 3이니까 1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랭크가 있으니까 1로 나오겠지. 그 2등이에요? 그럼 추루니까 여기로 왔겠죠? 랭크가 있으니까 2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닐 경우에는 뭐다? 공백이다. 큰 따옴표 2번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채우기 인도를 해주시게 되면 1, 2, 3으로 해당하는 부분에만 1, 2, 3이 나오고 나머지는 공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2번 문제는 라운드 함수가 나왔어요. 라운드는 반올림 해주는 함수, 라운드업은 올림, 라운드 다운은 내림이죠. 그래서 올림수가 되면 올려주고 올림수가 안 되면 안 올려주는 함수가 라운드라는 함수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거를 라운드 하냐? 여기 나와 있는 계산한 결과값을 라운드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릿수가 어떻게 해요? 여기 뒤에 끝에 0의 개수가 몇 개예요? 2개야. 그리고 1의 자리, 1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여기는 자릿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는 1, 둘째 자리는 2, 셋째 자리는 3이죠. 정수는 0. 그리고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가니까 여기 결과에 나와 있는 0의 개수가 2개면 2개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하고 뭐 들어가야 돼요? 라운드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라운드 함수에 들어가서 자릿수는 이미 우리가 알았어요.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2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 다운을 풀 때는 자릿수를 먼저 좀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넘버에다가 먼저 가로를 열고 기본급 여기 있어요. 플러스 하라 그랬어요. 플러스 그 다음 누구? 수당 그 다음에 가로를 닫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빼래요. 빼고 가로를 다시 열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기본급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 뭐예요? 수당을 하라고 했어요. 그거를 가로를 닫고 곱하기 얼마 몇 퍼센트? 9%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식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적어주면 그 계산된 결과를 마이너스 2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죠? 반올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대로 식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확인 눌러주시고 요거는 첨단의 기호가 없으니까 요 심표 스타일을 좀 누를게요. 그리고 나서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게 되면 좋겠죠. 그래서 나와 있는 함수 결과는 기왕이면은 첨단의 기호를 눌러주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그래야 이게 큰 숫자 같은 경우는 읽기도 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아니 3번 문제는 요 3번 문제는 지금 뭐가 나왔냐면 D average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고 앞에 int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요 int는 가까운 정수로 내림하는 함수예요. 그냥 어떤 수의 결과를 가까운 수의 결과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3이다 그러면 12.3에 가까운 정수는 뭐가 있어요? 12하고 13이 있는데 내림이니까 12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int 안에 들어가서 D average를 구하면 D average 구한 결과를 정수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래 전략 조건이죠. 수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앞부분에 나오는 게 뭐다? 조건이다. 뒤에 나오는 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죠.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 어떤 게 조건인지 구별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뭐예요? 반드시 뭐를 포함해야 된다? 필드명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먼저 int 들어갑니다. int 들어가서 여기 안에다가 D average가 들어가면 돼요. 넘버 나와 있죠. 어떤 수를 정수 처리하겠냐 물어보는 거죠. 여기 들어가서 D average 들어가면 D average의 데이터베이스는 어디를 범위를 지정한다?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미래 전략이라고 나와 있는 부서부터 수단까지를 하든가 그쵸? 이렇게 해주시고 열번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죠. 수당은 몇 번에 있다? 7번. 그죠? 이 수당에 들어가 있는 필드명을 클릭해도 됩니다. 크리테리어는 뭐다? 뭐가? 부서가 뭐인 거? 미래 전략이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정수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요 쉼표 스타일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쉼표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게 되면 4번 문제는 대리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뭐를 이용해서? 정의된 직위, 정의된 이름, 요 이름, 직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용해서 그다음 뒤에다 뭐 붙이라 그랬어요? 명을 붙이래요. 명 붙이는 거 잊으시면 안 되죠.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count if 함수로 들어가서 count if 함수에 들어가면 range, array, rf는 범위잖아요. range는 어디다? 범위, 어디? 대리죠. 여기 대리가 있는 곳이니까 직위가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하면 직이라고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조건에다가는 누구의 수? 대리의 수. 대리를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몇 명이 나왔어요? 3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뒤에다가 우리가 뭐를 붙여줘야 된다? 명을 붙여줘야 돼요. and 연산자 이용해서 뒤에다가 뭐를? 명을 붙여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3명이 나와야 돼요. 그죠? 요거는 뭐 이렇게 놔둬도 되고 이렇게 놔둬도 돼요. 오른쪽 정렬을 해도 되고 그냥 뭐 놔둬도 되고 그게 상관은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5번은 썸이프예요. 조건에 맞는 뭘 구하는 거다? 합계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부서의 수당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마케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죠.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건 누구다? 수당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클릭하고 썸이프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썸이프 들어가 주셔서 맨 처음에 썸이프 함수의 렌지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 요 마케팅이 들어가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조건에다가는 뭐라고 적어야 돼요? 마케팅이다. 오타 없이 잘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수당이에요. 그러면 요 마케팅에 해당하는 그 부서에 대한 수당의 합만 구해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고 얘도 천단의 기호를 눌러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6번에 있는 우리 브이룩업이 나왔죠. 이 브이룩업은 H14셀 여기 유호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이 셀에서 선택한 뭐에 대한 사원 코드에 대한 급포를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원 코드를 선택하면 여기에 그 사원 코드에 해당하는 급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하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브이룩업 들어가 주시면 요 검색할까 요거 찾으려고 하는 요 룩업 밸류는 여기가 돼야 되겠죠. H14셀. 그리고 마지막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0이에요.
매번 똑같대. 검색할 값은 H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셀. 마지막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니까 뭐를 적어야 된다? 0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 표 범위는 사원 코드에 대한 누구다? 급호다. 여기가 되는 거예요. 사원 코드에 대한 뭐다? 급호다. 그리고 열번호는 얘가 1, 2, 3, 4, 5, 6. 열번호 뭐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열번호, 인덱스 열번호, 우리가 컬럼 인덱스 넘버는 6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30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급호가 바뀌는 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는 해야 돼요. 꼭 뭐를 해야 된다?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해주시게 되면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장 버튼을 최종 한번 눌러주시고, 그죠? 이렇게 나왔죠? 2작업, 3작업, 그 다음에 4작업에 나와 있는 차트.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장 꼭 눌러주시고 답안 전송을 하신 다음에는 감독관한테 내 파일이 제대로 전송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받고 퇴실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1월에 보면 뭐 요 2작업과 3작업이 필터의 서식이 나오고 피벗 테이블이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관례상 이렇게 퐁당퐁당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는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룰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요 피벗 테이블이 아닌 정렬 및 부분함만 공부하시거나 그러시면 또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까 다 하는 기능들은 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모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파이팅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